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20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미국의 주 유엔 대사 있어요. 대무사진에서 보신 저 흑인 여성입니다. 저기가 한국에 와서 대통령실을 예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 제목에서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22년 여름에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거친 후 우리나라에 와서 윤석열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 대화는 성사되지 못했고 윤석열이 거부한 것이죠. 낸시 펠로시 혼자 아마 그때 기자들도 대동하지 않고 판문점을 들렀다가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윤석열이 한 1, 2주에 걸쳐서 엄청난 외교적 압박을 받았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지금은 물러난 그 당시 안보 수석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의 주요 인사가 이거 청와대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정가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었죠. 그리고 1, 2주일 그렇게 지나고 나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게 되죠. 자, 그때가 연상이 됐어요. 제가 왜 그런 연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쭉 이제 제시할 정보들은 뭐 확인된 사실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대로의 시나리오, 왜 그녀가 한국에 왔을까,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의 시작은 이 인물의 사임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돼요. 뭐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오콘의 핵심 인사였고,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민주당, 공화당 뭐 번갈아 가면서 바뀌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은 네오콘의 미국의 전 세계 패권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그녀만 해도 수십 년이고, 그것도 뭐 주니어 멤버로 시작해서 시니어 멤버로까지 성장하면서 계속 이제 역할이 크게 달라졌겠지만, 우크라이나전 같은 게 대표적인 그녀의 작품이고, 또 그녀의 앞서서는 또 그 앞에 케네디 암살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구소련과의 화해 무드에 대해서 반격의 칼날을 날렸던 그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제1의 패권국이 되고 나서부터 미국이 지배 전략을 수행해온 그들이고, 우리 옛날 재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5년짜리가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고 2세대 3세대 2대 3대까지 물려가면서 하고 있을 텐데, 글쎄 참고는 좀 해볼까, 이런 반응하고 비슷한 미국 내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녀가 사임했다. 조심스러웠지만 이제 3월 5일이니까 좀 한 달 보름쯤 됐죠. 그 이후 미국 정책이 바뀌는 걸 봤을 때 그녀가 혼자 사라진 게 아니다. 외교 전략의 전면에서 네오콘이 사라졌다. 그 대안으로서 그 자리를 지금 CIA가 떠맡은 것 같다. CIA는 네오콘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옛날같이 해오던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무너진다. 우리의 체력이, 그때는 우리가 미국이 짱짱했지만 지금은 노쇠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하다가는 우리는 폭망한다. 한순간에 간다. 그거는 미국한테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전 세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 폭망한다는 것은 곧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몸에, 내가 지금 70대 80대가 돼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박남정인데, 막 우리의 몸도 박남정처럼 세게 되면은 큰일 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큰 변화가 있었다. 한 달 보름 전에.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의 정책적인 결정들을 봤을 때 이것은 네오콘의 전면 후퇴로 본다.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겠지만 일단은 최전선의 나성은 CIA 쪽으로 보인다. 훨씬 합리적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요한 결정을 했고, 미국의 수명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많이 길어질 것이다. 이 선택의 뒤에는 또 바이든의 재선을 위한 욕망이 깔려 있어요. 지난 3년간, 지난 수십 년간 해온 대로 빅토리아 눌란드를 위시한 네오콘의 말을 들어줬지만, 우크라이나전에서, 그리고 그거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훨씬 전부터 해오던 일이잖아요. 옛날에 부통령 때 관여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일은 그 전에 다른 대통령 또 그 이후에 다른 대통령 때도 계속 진행되어 오던 네오콘의 일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바이든이 존중해줬고 가자 전쟁을 처리하는 방법도 그들의 의견을 쫓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힘은 더욱 약해졌고 바이든의 재선까지 위험하게 됐다. 트럼프한테는 죽어도 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CIA 쪽이 이걸 맡은 것 같은데 현재 CIA 장은 빌 번스입니다. 이 그림 속의 인물이고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고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네오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바이든이 그의 뜻을 쫓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소외시킨 건 아니었어요. 불러다가 격려를 해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게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바이든이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큰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또 미국의 수명을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노후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결정을 했고 물론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일단 이 큰 방향을 튼 건 분명해요.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자, CIA 국장이 한 말로 보세요.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 최강국가 아니야. 힘으로서 압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외교적인 거. 예, 미국은 그렇지만 아직 집에 패권, 엄연한 패권국이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절대적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너 이렇게 임마, 너 저렇게 임마 이렇게는 안 된다. 조금 더 세심하고 섬세한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아직 많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는 과거 주 러시아 대사도 했어요. 러시아를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푸틴이 터커 칼슨과의 1시간이 넘는 그 예외적인 인터뷰에서도 빌 번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장면이 나왔지요. 거기서 한번 언급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네. 자, 그 바통을 받아서 이 된 거예요. 즉 이것은 푸틴 친화적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바뀌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낌새를 느낀 게 이겁니다. 3월 18일에서 20일 순서를 한번 보세요. 3월 5일 날 사임했죠. 3월 18일, 20일 블링컨이 눌란드가 나가고 나서 첫 번째 외교 행보를 보였는데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것을 한국에서 개최를 했어요. 이번에 주 유엔 대사가 한국에 와서 대통령하고 면담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이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팅이죠. 반중국 미팅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었어요. 몇 년간. 화상으로만 했었죠. 그게 처음으로 지금 실제 미팅이 발생한 건데 그걸 우리가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날짜를 보십시오. 3월 18일, 20일. 우리의 총선은 4월 10일이었거든요. 상당히 유용한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것 같고 미국이 이게 민주주의 정상회의잖아요. 그죠? 독재 국가로 분류되는 북한에 대해서 따끔한 소리를 한번 해주기를 우리 정부에서는 간절히 바랬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라기보다 윤석열 측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절대 그런 언급이 없었죠.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만 갖고 이 부대 행사에서는 우리 측에서 준비한 거죠. 예, 탈북인사를 불러다 놓고 북한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미국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은 우리 대선에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총선에 있어서 판세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주요 관심국이거든요. 지금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관찰하고 있었고 윤석열이 선거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때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즉 윤석열은 관리의 대상이지 윤석열이 힘이 구석에 몰렸을 때 도와줘서 힘을 내게 해서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때 이걸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3월 18일에서 20일이고 그 이후에 2, 3일 있다가 러시아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제가 봤을 때 이게 테러의 목적은 누가 했느냐는 자체하고 테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러시아를 흥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지목이 되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배후로. 예,
많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세의 수위를 확 높여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한다. 지금처럼 아주 점진적인 밀고 당기기 식으로 하다가 정치적으로 필요가 있으면 조금 더 야금 따먹어 들어가는, 그리고 상대방을 질리게 만드는. 예. 본인은 재선에서 80% 이상의 지지율로 강력하게 당선이 됐잖아요. 인기가 짱짱하잖아요. 러시아 경제도 괜찮고, 나머지 유럽 국가나 미국이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은 선거도 있고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직접적으로 뭐 병력을 보낼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씩 판세를 조정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러시아를 흥분시켜서 과격한 행보를 하게 되면은 서방이나 미국이 여론에 등에 떠밀려서 여기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일이죠. 처음엔 좀 두들겨 맞더라도. 자, 그런 취지로 이것이 거행이 됐다고 보는데, 러시아가 약간 강도를 높이긴 했지만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맥락이 지금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즉, 빅토리아 눌란드로 대표되는 네오쿤이 나갔을 때 그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크라이나도 이해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전쟁이 계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계속 만들고 무기를 계속 팔면서 힘으로서 제압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그룹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전쟁으로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 닷컴 버블이 꺼져가지고 1990년대 말에 미국 경제가 확 그래, 닷컴 버블이 불었잖아요. 인터넷 전 세계가 그랬지만 그러다가 확 꺼졌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미국이. 그때 벌어졌던 게 9.11 테러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뭐 이라크 침공이나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그래서 미국 경제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7, 80년간 전쟁이라는 부분이 미국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미국의 뭐랄까 에너지를 충전하는 용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 어렵잖아요, 지금 아주 많이. 그런데 지금 갑자기 평화하고 외교로 돌아서 여태까지 몸에 익어 있는 게 있는데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걸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방향을 틀면 안 된다. 우리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3월 23일이에요. 지난 한 달 반 정도간에 눌란드가 물러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이건 제 생각이죠. 그 다음 또 3일 있다가 3월 26일 날 볼티모어에서 이 배가 다리를 들이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사이버 테러 이야기가 나왔죠. 채 조사도 않고 미국 정부가 덮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정부 돈으로 다시 세워주겠다. 허겁지겁 덮어버리고 넘어갔죠. 밝히기 아주 곤란한 자나 또는 조직의 소행이다. 이렇게 강력히 의심이 돼요. 미국 정부의 반응을 봤을 때는. 3일 상간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한 번은 러시아, 한 번은 미국. 자, 그런데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방향은. 자, 좀 전에가 26일이었고 이번에 이게 하루 날짜가 하나 앞이네요. 25일에 결국에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 휴전안 나온 것을, 그때 라마단 기간 동안 가자 휴전안 나온 것을 갖다가 기권을 하면서 통과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죄송합니다. 가자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요. 자, 빅토리아 눌란드가 나가고 나서 CIA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봐지는 그 시점부터 미국의 행보는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미국에서 이야기했죠. 그건 ISIS가 한 거다. 우크라이나가 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자 28일 날 또 며칠 있다가는 러시아가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대북 경제 제재,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감시할 수 있는 그 전문가 감시단이 있는데 그걸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1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거부권을 해서 행사해서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켰어요. 자, 이거는 당연히 푸틴의 방북에 앞서서 발생한 일이에요. 저 거꾸로 이야기하면 푸틴이 방북해가지고 여태까지는 불가능했던 제재 때문에 불가능했던 많은 경제 활동을 해주겠다. 당연히 러시아는 넉넉하고 북한은 가난하니까 도와주는 쪽으로 투자나 이런 걸 하겠다. 자, 그래서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이다. 겉으로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서 가운데가 지금 주 유엔 미 대사죠. 예, 그린필드. 예,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러시아의 실망스러운 결정에 분노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크게 후속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번에 그녀가 한국을 방문한 것도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러시아 죄송합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가 미국의 대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중에 서열은 상당히 높겠지만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외교부 차관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장급 정도 될런지. 그녀가 이런 러시아의 실망스러운 결정에 분노를 해서 북한의 대북 경제 제재는 계속 돼야 된다. 우리 힘만으로 하겠다. 그 목소리를 윤석열과 같이 내주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 4월 15일 날. 지금 미국이 유엔에서 엄청나게 바쁩니다. 예, 이런 문제도 있었죠. 최근에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유엔의 멤버로서 회원국으로서 가입하는 것을 또 비토했죠. 예, 자, 그것은 속도 조절이라고 봅니다만은 바빠요. 이 여성은 지금.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 미 국무부 장관도 아닌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 정말 큰 유감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의 그 비토권 행사에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훨씬 고위층 간의 소통이 있고 뭔가 결과물을 제시하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을 만약 온다면 블링컨이 와서 대통령과 앞으로 이렇게 우리 유엔 제재는 지금 어렵게 됐지만 그 전문가 그룹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둘이 해보자 라고 결과물을 냈었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급에 못 미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때 이런 이제 분노를 이야기했고 우리 통일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러시아 거부권 행사 유감이다. 예, 근데 이게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러시아를 독자 제재를 하기로 했어요. 예. 추리는 거죠. 개인별로 이게 블랙리스트 올리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이 보이죠 몇 개.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자 제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러시아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잖아요. 뭐 실제 효력은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전체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리스트를 다 올렸지만 러시아 굴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배가 불렀죠. 예, 우리가 이렇게 혼자 한다고 해서 아무 그건 없겠죠. 자, 이것은 성질을 부린 거예요. 불쾌하다고 강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실제적인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불쾌해 하는 게 맞느냐? 미국의 이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저는 주 유엔 미국 대사의 방문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정말 불쾌한 거니? 정말 러시아가 관여되는 일은 절대 안 해줄 거야? 미국이 거기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너 여기서 혹시 이상한 과격한 행보를 하려는 거 아니지? 이런 걸 물으러 왔다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북한하고 러시아가 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목을 봤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말은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친구답지 못한 조처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 미국 대사를 보냄으로 해서 어차피 유엔에서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니까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핵 개발과 관련된 핵 개발은 이미 돼 있는 것이고 북한이 핵 무장을 더 늘리고 무기를 더 하는 이런 과정이 더 촉진될 수 있으니 그런 우려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지금 북한은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강력한
수십 년간의 제재 하에서도. 그래서 실제적인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이걸 진짜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유엔 대사 수준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 뭐 상무부 이런 데하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부 간의 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액션 플랜이 실천적 실행 방안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쁜 그린필드 주 유엔 대사가 왜 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왔다. 러시아를 혼자 제재하겠다고 했다. 예.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있는데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이 체크하러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 지금 뭐 그린필드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것은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네오콘이 물러나고 나서 지난 한 달여간의 미국의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은 분명히 가자에서 벗어나서 우크라이나에 벗어나서 동북아 한반도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푸틴의 메시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즉 미국이 푸틴의 제안에 대해서 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유엔에서 안보리에서의 어떤 그런 결정들로 좀 흘러내려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아주 조심스럽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그 말은 지금 푸틴의 방북, 예,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급작스럽게 김정은을 만나고자 하는 거, 그리고 4월 10일 기시다를 미국에 국빈 초청한 이후 또 고전에 있었던 기시다의 방북 의향 표시, 예, 북한에 싫지 않다는 표현, 자 그런 거 다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계획대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고, 그 걸림돌과 관련된 내용도 지금 전 세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흐름이 끊기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 내부에서, 미국의 친구들 사이에서 너 그러지 마, 그럼 나 죽어 라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인데, 바이든의 선거가 11월이기 때문에, 11월 초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되면은 금년 내에 가을 전에 다 발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효과가 충분히 선거에 전달되려고 본다면은 여름에는 뭔가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5월달, 6월달 이때 뭔가들이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국회도, 새로운 국회도 5월달에 개원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은 윤석열이 이 선거에서 아주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윤석열이 원하는 행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을 걸어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특히 부품 같은 부분에 있었으면. 자, 그런 게 흐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린필드가 왔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겠느냐. 일단 그린필드는 엄청나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위치해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하러 왔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단독 제재를 발표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강도를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 사이 미국이 가자에서, 중동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벌였죠. 이번 이란의 대규모 이스라엘 공습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주 시리아 이란 대사관 폭격이죠. 그게 4월 1일 날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라마단 기간이에요. 라마단 기간이 금년 아마 4월 9일인가 그까지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란 군사 고문단이 7명 사망했고 장성이 8명 포함이 됐었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란의 반격이 며칠 전에 있었죠. 그러다가 어제 또 이스라엘 소형으로 보이는 드론 공격이 있었죠. 어제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시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계 주요 정상들, 주요 정부에서 흥분하지 말라고 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란으로 전부 다 보낸 메시지죠. 예. 그렇지만 오늘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조용하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놀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언론에서 감히 다루지 못할 정도로. 네. 어제 이란이 흥분해서 바로 받아쳤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방향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한 방에. 자, 그 이해관계가 누구하고 맥이 닿아 있겠습니까? 눌란드로 대표되는 네오콘 전면에서 물러난 그들이 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ISIS를 장악해서 그들을 용병으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들과 적극 협조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네오콘 세력과의 절대 협력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겁니다. 그들이 서로 다 엮여 있다고 봐야 돼요. 그들이 이 지금 흐름이 꺾이는 부분을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 그린필드 주 유엔 대사가 한국을 왔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오늘 주제죠. 4월 15일 날 방문을 했죠. 이 와중에 온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충분히 잘 전달드렸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북한의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됐다. 우리는 난폭하게 굴었다. 근데 그게 미국의 본심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고 가자에서 빠져나오는데 그게 각각 반대하는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죠. 윤석열도 그런 그룹에 지금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업무 당사자인 이 그린필드 대사가 와서 자기 차원의 자기 수준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즉 이거죠. 2년 전에 펠로시가 와서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못했고 결국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협박을 통해서 윤석열의 입에서 받아놓은 그 약속, 북한의 핵 포기를 선언만 하더라도 검증 없이 선언만 하더라도 대북 지원 제재를 대북 지원을 하겠다. 그게 담대한 구상이죠.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 말을 지금 미국이 던졌을 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따를까? 아니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인가? 저는 이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 위에 가서 블링컨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판문점 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대북 제재 계속 감시. 예,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그런 말을 간략하게 했다고 봐지고 이걸 진짜 실행을 옮기려고 했다 하면은 그녀 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국무부, 상무부, 미국 국방부 이런 데가 다 모여서 우리하고 정부하고 정부 대 정부 대화를 해서 우리 두 나라만이 그걸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거기다가 당연히 일본도 같이 끼워야 되겠죠. 예,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근데 그런 그림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러 왔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즉 미국의 행보는 북한과 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할 때 거기에 남한의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않을까 최근에 행보를 봤더니 결론은 뭐냐면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남한이 단독 제재를 들고 나온 부분이 상당히 예외적이다.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게 미국의 반응이라고 봐야 돼요. 푸틴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 신호가 강하게 발신이 됐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대사가 임무를 부여받고 왔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